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트렌드예요. 기후변화 시대의 부동산 투자, 뭐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 자, 그 이야기 전에 중국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또 이 부실한 회사가 하나 터졌어요. 부동산 회사인데 이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인데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인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 단기 손실이 한 8조라는 거예요. 8조에서 한 10조. 자, 8조에서 10조면 대한민국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한 8조 났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전력이 작년에 한 15조 났는데 올해는 좀 줄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0.9달러까지 이제 빠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하이 증시가 한 2포인트 빠졌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작년에 헝다라는 부동산 기업이 부도가 날 뻔했죠.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고 대주주가 좀 지분 뭐 이렇게 자기 자산을 내놔서 메꾸면서 위기를 넘어갔죠. 자, 중국이 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축이 뭐냐면, 뭐 제조업도 굉장히 발전을 했었지만 이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웠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 똑같아요. 뭐 내부 이 내수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띄웠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거품도 많고 입주 못한 아파트도 수억채라고 그러잖아. 수억채? 뭐 수억채까지는 모르겠네. 수천만 채 되겠죠. 하도 뻥튀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의 경기가 무너진다. 뭐 그렇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가 나온 거야. 헝다는 망할래다 막아줬고 정부가. 자, 컨트리 가든이 이제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았다라는 거야. 한 290억 정도를.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라는 거야. 근데 상반기 순손실이 10조니까 이 제2의 헝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중국이 만약에 무너지면,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야. 따로 국밥이 아니야. 아, 부동산이 완전히 거품이었네. 이제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퍼지는 거야. 그러면 강남의 46억도 거품이었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부도 난 거죠. 그죠? 뭐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그냥 막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실을 안고 계속 가는 거야.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거품이다. 세계적인 거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의 부동산이 뭐 제일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그것도 장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46억 원벨리를 46억, 뭐 반포 레미안을 6억 7억에 샀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한 7억에서 한 10억이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대출 받아 산 사람은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갭 투자로 산 사람은 원금이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강남이 거품이 아니냐를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중국 부동산의 경기 화랑과 더불어 우리도 같이 부동산의 화랑을 누렸고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서로의 무역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무역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가 없다고. 자, 이게 중국 증시를 제가 이제 투자를 조금 하는데 이 중국의 지수를 투자를 많이 해요. 이제 자주 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ETF를 많이 하다 보면 중국의 ETF가 거의 바닥인데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이 저점은 깨진 않는데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하방에서. 그렇다고 밑으로 꼬꾸라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기업들의 부실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부실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갈 때는
꼭 이런 부실들이 터지더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1, 2, 3, 4 계속 터지다 보면 중국에 IMF가 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셔야지. 자,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던 것은 중국의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야.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그죠? 기후변화에 직면한 부동산 투자.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한 1, 2년 전에 하와이에 많이 투자하셨죠? 많이 투자했다니까. 많이 콘도. 뭐 저도 투자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저도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었던 상품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하와이에 집을 사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거기는 뭐 월세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많이 투자했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 그 중에 이제 하와이 이 섬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거기 뭐 빅 아일랜드가 있고 두 번째가 마우이 같은데 이 마우이는 굉장히 고급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지상낙원이라고 지상낙원. 자, 그 지상낙원이 지옥이 된 거야. 어제 그 TV를 보니까 막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차를 타고 도망 나오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더라고. 자기들 도망가기 바쁘니까. 그래서 사망자가 53명이 나왔고 얼마나 급했던지 사람들이 그냥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있고 그걸 구조를 하고 완전히 그 이태리의 폼페이에우스의 최후 같은 그 폼페이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화석이 됐잖아. 자, 그것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근데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게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야. 자, 최근에 하와이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거야. 겪고 있다가 강풍이 뭐 원래 잘 부는 데고 하와이는 거기다가 허리케인 강풍이 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주거지를 덮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와이에 옛날에 뭐 파인애플 무슨 뭐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쇠퇴하면서 그곳이 이제 뭐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초목이 자랐는데 그게 외래종 초목이라는 거야. 그죠? 씨앗이 날라와서 자연적으로 발화돼가지고. 근데 그게 또 불에 잘 타는 또 초목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효과로 이렇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라는 거야. 자,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난 5월 23일 마우이 섬에서의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D0 단계였는데 6월 13일에 3분의 2 이상이 D0나 D1 그러니까 보통 가뭄까지 단계가 갔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심각한 83%가 심각한 가뭄 D3 단계로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현상은 이런 재난은 우리가 이미 겪었어요. 올 봄이죠, 그죠? 그 강원도에서 겨울에 눈이 안 내려가지고 심각한 가뭄 상황에서 강풍이 불어가지고 강원도의 산들이 많이 탔잖아요. 그 전에는 저기 경상도 안동 쪽에서 많이 탔었고 한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겪었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산이 더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바람이 많은 나라잖아. 이 해양성 기후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뭄이 거기에 겹치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특별히 또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산 밑에 많이 집을 짓고 강 옆에 많이 집을 짓고 계곡 옆에 많이 짓고 특히 뭐 계곡 옆에 많이 짓잖아요. 전원주택들. 자, 그런데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산 같은 데는 뭐 그 해변가 바로 앞에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 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그 알프스에서 빙하가 해빙이 되면서 그 집들이 막 계곡 옆에 집들이 막 그 휩쓸려 가는 거 봐봐. 그 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뭐 이제 작년에 올 초에도 뭐 강원도의 펜션들이 다 타고 전원주택들이 많이 탔잖아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막 도망쳐 나오고 그런 처절한 화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전원주택을 짓거나 뭐 그럴 때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뭐 그냥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뭐 산 밑에 바로 들어가거나 뭐 계곡 옆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 기후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후 변화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 아주 여러분들 이거 뭐 그렇다고 이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해서 뭐 뉴스나 방송에서 뭐 이걸 확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고 그게 하와이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 하와이에서. 자, 보세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는 하와이에서 강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야. 하와이대 콜로라도대 연구진이 2015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이후로 하와이의 강우량이 우기에는 31%, 건기에는 6%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2015년에 이런 예측을 했고 예측의 어떤 그 현상이 이런 재난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사는 그 세종 옆에 그 5호성의 궁평 지하차도 뭐 거기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 미호강 천이 뚝방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죠? 그만큼 비가 올 줄을 꿈에도 몰랐지. 그죠? 근데 그니까 꿈에도 몰랐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막 집들이 휩쓸려 가고 집들이 불타고 그러는 거잖아, 결국은.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별로 매력이 없구나. 별로 매력이 없다. 특히 뭐 이제 그런 뭐, 외곽에 있는 거, 뭐 지나치게 강가에 가까운 거, 계곡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있는 뭐 전원주택들, 어떤 부동산이든지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측 못한 그 재난들에 의해서 막 그 어떤 그 부동산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파손되고 불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뭐 전원주택에 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뭐 어디 뭐 바닷가 앞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또는 채권 투자해놓고 아니면 주식 투자해놓고 그냥 돈으로 묶어놓고 불안할 때는 그런 게 더 최고거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제 지금까지는 막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많은 돈들을 불려나가고 재테크 투자해서 많은 돈들을 불려나가고 막 그런 그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뭐 언제 어떤 재난이 불어날지 모르니까 뭐 정말 1, 2년 전에 벌써 하와이 투자하자는 게 어떤 유행인데 이제 뭐 누가 이 상태에서 하와이에 투자하겠어요? 그죠? 이제 투자 안 하겠지. 누가 투자하겠어요? 저렇게 갑자기 불나면은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건데. 그거 다 하와이 같은 데도 은행 빚내가지고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서 막 융자 갚으라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부동산 투자는 이제 어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별 매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